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36회 시험입니다. 아마도 이거 보시는 분들은 시험을 다 보고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아마 시험 보기 전에 듣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시기 전에 경향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분석을 하고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느 단원에서 얼만큼 많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요. 전근대 파트와 근현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근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전근대는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선사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고대사가 있겠고, 그리고 중세, 고려죠. 그리고 조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개항기,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사.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는 또 독특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만의 특징이 하나 있죠. 예, 바로 세시풍속. 이렇게 문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몇 문항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전근대 선사 시대에는요. 늘 그렇지만 늘 두 문항이 나와요. 늘 두 문항이 나오고요. 고대사에서 이번에는요. 8문항이 나왔고요. 중세 고려에서는요. 7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요. 12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세시풍속은 늘 나오는 한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합치면 몇 문항이 나오나요, 지금? 네, 합치면 뚜루루루루. 네, 더하니까 10문항. 네, 바로 정확히 30문항. 떨어지죠? 다음, 근현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 근현대에서는요, 개항기, 일제강점기, 현대사가 있는데, 자, 여기서 개항기에서 몇 문항이 나왔냐면요, 예, 바로 5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독특해요. 여기 지금, 다른 시험, 다른 회차와는 좀 다르게 일제강점기가 유독 많이 나왔어요.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11문항이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아마 이번 출제진에 일제강점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개항기랑 일제강점기 거의 비슷하게 지금 16문항이면 8문항, 뭐 또는 9문항, 7문항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은 유독 일제강점기가 많아서 좀 제가 봐도 약간 의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왔고요. 현대사에서는 문항이 4문항 출제가 됐죠. 그래서 합치니까 정확하게 20문항. 그래서 50문항을 딱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 근현대는 빼고요. 전근대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분류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특히 고대사, 중세사, 이 조선사 여기는요 좀 분류를 해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또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로 나누어서 한번 다시 분류를 해볼게요. 자, 과연 이 문항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나눴을 때 어떻게 몇 문항으로 나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는 11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4문항이 출제되었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2문항, 그리고 문화 파트에서 10문항. 압도적입니다. 그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하고 문화 쪽에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승패는 여기서 난다.
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이제 매 회차 반복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정치사와 문화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한번 볼까요? 이제 난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전근대 난이도를 보면요. 난이도도 역시 상, 중, 하로 나누어서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근대와 근현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근대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은 몇 문항 나왔냐면요. 5문항이 나왔습니다. 5문항이 나왔고요. 중에 해당하는 문항이 6문항, 그리고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20문항. 아이고. 이렇게 나왔고요. 근현대에서는요.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2문항, 그리고 중이 6문항, 그리고 하는 11문항. 이렇게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36회 중급시험은요. 하와 관련된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무려 뭐 한 30문항이 넘을 정도로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살짝 조금만 노력하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그런 시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이 좀 쉬웠다, 어려웠다, 통과가 됐다, 안 됐다의 기준은 난이도 이 하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몇 문항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모르면 틀려야죠. 그죠? 근데 그 틀리는 횟수를 좀 줄이려면 난이도 하는 분명히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공부하신 하신 분들은 난이도 하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굉장히 꽤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도 그렇고요.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번 36회가 쉽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다 합격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늘 그렇지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거의 한 60% 그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예, 시험에 불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굉장히 그 떨어지는 비율로 보면 어려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해설 강의 좀 들으시면서 제 개념 강의 들으시면서 합격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나고 또 수강학위 올라오고 SNS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많이 합격하셨더라고요. 네, 혹시 또 자칫 준비를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할 거예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1번 문제는 늘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거 고인돌이잖아요.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건 이제 고려할 시대부터 있었던 모습들이 되겠고요.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이나 막집 이거는 구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빗살무늬 통이는 신석기, 반달 돌칼 바로 청동기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락바퀴 처음 사용은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지, 군장 이름이 나왔어요. 신지, 견지, 읍작, 불에 천군이 또 등장했습니다. 천군이란 단어. 신지, 천군, 그러면 사만이에요. 사만에서 제사장과 또 천군의 어떤 그 분리, 이 천군이 바로 이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기 군장, 이 분리된 어떤 재정 분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소도라는 지역이죠.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한번 볼게요.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이네요.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 정답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 이거는 이제 고구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한 책화는 동예. 그리고 사출도는 부여. 범금팔조는 고조선이죠. 네, 지금 여기서는 사만이니까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어느 왕인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은 보니까 삼국시대인 건 맞고요. 삼국시대인데 지금 불교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전진에서 불교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러면 율령 반포,
중국에서 불교를 들여왔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 왕이잖아요. 소수리왕. 그죠? 이 소수리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태학 정답 또 1번이네요. 네, 태학을 설립하였다. 평양천도는 장수왕, 우산국 정보는 신라 지증왕, 독서 삼품과는 신라 원성왕, 영락이라는 연호는 광개토태왕, 고구려 광개토태왕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소수리왕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능산리 고분군 근처 절터, 도교, 불교, 백제 뛰어난 문화유산. 여기에 들어갈 만한 거 뭔가요? 이거는 부여, 백제 딱 나오는 거. 바로 금동 대학로.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이 문화 문제잖아요. 문화 문제는 이렇게 사진이 주어졌을 때 그 사진을 보고 답지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답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야의 금동관이고요. 이번 요거는 문여왕릉을 지키고 있는 그런 인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선 바로 분청사기고요. 요것도 가야 토기가 되겠습니다. 금동대학로 백제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구려와 당과의 전쟁에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느냐. 글쎄요. 당과의 전쟁하면 뭐 떠오르는 전투가 있다면 뭐 안시성 전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볼까요? 백강 전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백제 부흥 운동의 일환에서 나왔던 고구려, 그러니까 백제 일본이 연합하고 당과 신라가 연합을 해서 싸웠던 그런 전투가 되겠습니다. 기벌포 전투, 요거는 이제 나당 전쟁, 매소성 기벌포 전투는 나당 전쟁. 정답 3번이네요. 안시성, 그죠? 한산도 대첩은 임진왜란, 황산벌 전투는 백제의 그 계백이 활약했던 전투. 정답은 그래서 3번 안시성 전투, 당과의 전쟁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 또 사진이에요. 사진 봅시다. 고구려의 대표적인 불상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 탁 나와야죠. 하여튼 이 문화사는요. 사진 보고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딱 보시고 이거 어느 시대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고구려. 요거는 어느 나라죠? 발해. 요거는 삼국에 공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이게 이제 반가사유상이죠. 자, 요건 어느 나라인가요? 고려.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통일신라 석굴암 본전물이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라 말의 사회 상황이네요. 혜공왕 이후 신라 멸망까지의 상황을 만화로 표현한다. 신라 말 상황.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면 돼요. 자, 진골만의 세상은 이제 그만 올 수 있어요. 호백제로 하겠노라. 여기 지금 견훤이 지금 완산주 후백제 싸우고 있는 모습. 김흠돌이는 김흠돌이 나는 신라 하대가 아니라 신라 중대 신문왕 때죠. 신라 하대라고 본다면 김원창의 난을 연결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네요.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호족 연결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 이 인물은요. 이 문제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보니까 부석사, 낙산사, 사찰 창건한 승려인데 좀 어려울 수 있고 관음신앙 전파도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고 그죠? 제가 볼 땐 고급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이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의상입니다. 원효의 베스트 프렌드. 의상이죠. 의상. 자, 이 의상은요. 신라 화엄종을 개창했던 인물. 답지도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답지도 조금 어렵죠. 요건 이제 나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왕호 천축국전은 해초, 대각국사 의천, 고려죠. 정해쌍수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세소고개는 왕광법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의상입니다.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대 경제네요. 고구려 진대법 연결되죠. 백제 병란도는 고려인데 그죠? 답 2번 바로 나왔습니다. 네, 신라 금성 동시 지증왕 때죠. 그 다음에 가야는 덩이석 화폐처럼 또 중개무역했던 그런 나라. 발해 단비 가죽 기죽이 된다. 단비 가죽을 수출하였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해서 바로 틀린 거 2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 국가입니다. 대조영이 세운 국가예요. 그럼 딱 나왔잖아요. 어디? 발해가 되겠습니다.
자, 한의 침략을 받아 멸망한 것은 고조선이고요. 무왕 때 당의 등주 공격. 맞죠? 정답은 2번 발해 무왕입니다. 도병마사는 고려고요. 구주 오소경은 통일신라 신문왕, 화백회의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발해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밑줄근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최승로가 국왕한테 시무 28조 건의했던 이 왕은 바로 성왕입니다. 그래서 뭐 지방관을 파견하죠. 지방 12목에 바로 나왔네요. 1번 12목 설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은 태조 왕건, 몽골 풍속 금지는 고려 말 공민왕, 노비 안건법 시행은 고려 초 광종, 전민 변정도감 역시 고려 말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탑. 자, 지금 보니까 여기 마지막에 원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탑, 결정적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경천사지 10층석탑 고르시면 되겠네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밑에 아주 이렇게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메시지 주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름은 외우지 마세요. 사진 보고 어느 시대만 아시면 됩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고요, 백제고요, 신라고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행문에 나타난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 요것도 조금 어렵죠. 요것도 살짝 좀 뭐라 그럴까 좀 그 뒷이야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라서 좀 어려워요. 고려시대 청자 생산했고 이 승려 요새가 결사운동을 벌였던 백년사.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정약용이 유배간 건 아는데 다산초당이 어디 있는지는 좀 잘 모르잖아요. 어쨌건 이게 공통적으로 있는 곳은 바로 전남 강진입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데 지도에서 찾는데 어렵죠. 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두 사건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자, 망이와 만적이 나왔네요. 이 바로 무신정권 때 일어났던 하층민의 봉기가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부흥. 이건 이제 뭐 고구려 멸망한 직후에 건모잡 뭐 이런 인물들, 안승 이런 인물들이 했던 운동이죠. 무신 집권의 정답이 2번이네요. 공통점이니까. 몽골과의 강화를 반대하였다. 이거는 이제 삼별초. 정감록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이건 이제 고려, 그러니까 조선 말, 조선 후기 나타났던 밀란의 영향도 되겠죠. 임슬농민 봉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농민 봉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네, 무신집권기 발생 2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거란장수 소손영. 이 사람은 서희고요. 윤관 나왔으면. 그러면 거란과 싸운 대표적인 인물은 서희. 그 다음에 강감찬 아닌가요? 여진족 윤관? 뭐 이런 내용이 될 텐데. 김종선은 조선이고요. 쓰시마섬 역시 조선이고요. 이 모두 다지 사군 육전 쓰시마 이게 세종 때입니다. 최영, 요동정벌 이건 고려 말입니다.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격퇴 역시 고려 말입니다. 이제 여기 신흥 무인 세력들이죠. 강감찬 나왔잖아요.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가에 당하는 역사서. 자, 뭐가 있을까요? 고려 후기 편찬된 역사서고요. 자주 단군입니다. 단군이면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지금 보니까 뭐 불교와 관련된 절탑 불상이니까 스님이네요. 그러면 일연의 삼국유사가 되겠습니다.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발해고는 이거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썼던 책이고요. 역시 조선 후기 실학자 바로 동사강목입니다. 삼국사기는 고려 중기에 나왔던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왕운기도 삼국유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던 그런 책. 둘 다 단군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불교 승려 뭐 이런 것도 관련되기 때문에 삼국유사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조선 정부가 종로에 만든 상점가에서 물품을 이들은 팝니다. 아하, 유기전상인 가장 대표적이래요. 시전상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전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까요? 송방, 이 사람들은 사상 중에서 개성을 두고 있는 송상입니다. 의주에 근거지 둔 상인들은요, 조선 후기 만상입니다. 금난전권, 이게 바로 시전상인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켰다. 이거는 이제 보부상. 주로 포구에서 중개, 금융, 숙박 등의
영업을 하였다. 객주와 여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랬어? 네. 바로 금난정권 3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왕이 추진한 정책이에요. 농사직설하면 어느 왕입니까? 세종이잖아요. 갑니다. 지게발급 이거는 이제 대한제국 때 고종이죠. 직전법 폐지한 거는 명종 때 와서입니다. 대동법 실시는 광해군부터 건원 중보는 고려예요. 성종 때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라고 하죠.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 공법을 시행했던 왕은 바로 세종입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민속놀이. 자, 드디어 민속놀이 나왔습니다. 자, 피디님 준비되셨죠? 네. 자, 요겁니다. 요거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갑니다. 자, 이게 어떤 민속놀이인지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갑니다. 정답은 1번. 그렇죠. 네. 맞췄습니다. 우리 피디님.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강강술래. 네, 이거 강강술래. 네,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1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답사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봉정사 극락전 도산서원 전교당 하회마을 봉정사 도산서원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지역이 나온 문제 아까 강진도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능검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지역과 관련된 문제가 몇 명 나와요. 어려워요. 이게 어딘지를 알아야 이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어디일까요? 이 동네가. 안동이에요. 안동. 안동을 가야 되는데 안동 하회마을 이렇게 있잖아요. 안동 하회마을 어렵게 알았다고 해도 선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곳은 완도, 안창호가 대성학교 설립한 곳은 평양, 묘청, 서경, 평양, 전봉준, 조병갑 확정에 반발하여 봉기가 일어났다. 이건 이제 전라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만석보 때문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정답은 4번입니다. 국민왕이 홍건적의 침입 때 피란하였다. 라는 건데 이게 지금 안동이에요. 안동이 이게 어렵잖아요. 4번이 이게 국민왕이 여기까지 갔다는 사실을 아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 고급에 가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지기라서 아마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고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홍립 지금 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광해군이 되겠습니다. 과전법의 실시, 요거는 이제 공양왕 때부터 고려 말 공양왕 때부터 출발했고요. 별기군의 설치, 별기군은 이제 통리기무함은 네, 거기서 이제 굉장히 뒤쪽이죠. 고종 때입니다. 경국대전의 반포니까 이거는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동의보감의 완성 광해군, 정답은 4번이네요. 수원화성은 정조,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다화폐를 처음 발행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죠. 상평통보가 조선 후기고 당백전이 흥선대원군이니까 다하고 나로 가는 건 맞는데 조선 통보는 저건 언제냔 말이에요. 저게 좀 많이 헷갈리죠. 이건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가, 다, 나 이렇게 고르셔야 돼요. 가, 다, 나 있습니까? 네, 가, 다, 나 2번 있습니다. 네, 살짝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화폐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자, 다음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이 군역의 문란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영조. 군역의 문란 영조니까 균역법. 네. 1년에 한 필 내도록 하는 거죠. 개경과 서경의 상평창을 마련하였다. 상평창. 이건 개경과 서경이니까 고려시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토지 1결당 쌀 4에서 6두니까 이건 영정법, 인조 때입니다. 흑창, 고려죠. 왕건입니다. 태조입니다. 1년에 2필씩 얻은 군포 한 필로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창서치. 대표적인 이런 모습들 보이는 건 흥선대원군 때 우리가 도드라지게 보이고 있죠.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궁궐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화문, 건장전, 사전전, 강령전입니다. 광화문도 있어요. 어디예요? 경복궁. 그죠? 자, 서양식 건물인 석조전이 있는 곳은 어딜까요? 덕수궁. 유네스코 세계유산 저쪽 저 창덕궁 쪽에 그
금원, 정원,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아관파천 이후에 고종이 황궁한 곳, 덕수궁입니다.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져 있는 곳은 종묘입니다. 태조 때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창건되었던 경복궁.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 사람 누군가요? 여긴 사실 읽으면 잘 모르겠네요. 그죠?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길 보니까 소격서 폐지 기묘사가 나옵니다. 그럼 알겠죠? 바로 앞으로 읽어도 조광조, 뒤로 읽어도 조광조. 조광조입니다. 조광조의 활동, 지금 뭐 소격서 폐지가 나왔으니까 뭐 현량과의 설치라든지 소격서 폐지, 또 위훈 삭제 뭐 이런 거 주장을 했잖아요. 자, 여전론을 주장한 인물은 정약용, 성악지변은 이율곡, 강화학파는 정제두, 백운동서원은 주세붕, 현량과.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 사진만 봐도 알겠네. 네, 양반전, 열하일기, 박지원이잖아요. 그죠? 박지원 갑니다. 고르면 되겠네요. 3번. 바로 나왔죠? 이익, 네, 조선후기 실학자, 박제가도 조선후기 실학자, 중농학파, 중상학파, 예, 유형원, 통대영,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예, 조선후기 실학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원, 이익 이런 인물들은 이제 중농학파고요.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중상학파에 해당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조선 사절단이 베이징, 지금 청나라로 가는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이기 때문에 사절단 이름이 달라요. 청나라 때는요, 이 북경을 뭐라고 불렀냐면 연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경에 가는 사절단 해서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됩니다. 보빙사는 미국으로 갔죠. 수신사는 일본, 조사시찰단도 1번, 조선통신사도 1번. 다만 조선통신사는 전근대 파견된 사절단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건 상식으로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 홍경래인 아니에요. 19세기 초반이잖아요. 고르시면 되겠죠. 네, 바로 19세기 초반. 네, 순조 주기부터.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가벼운 문제죠.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예송 논쟁을 벌였고 숙종 때 노론의 영수가 되었던 인물, 문집으로 송자대전이 있다. 이 인물 누군가요? 이 인물은 바로 우암 송시열입니다. 송시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북벌주장. 정답이 1번이네요. 이것도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북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이 그 효종이잖아요. 근데 송시열과 이렇게 송시열도 맞는데 연결짓기가 좀 쉽진 않죠. 정답은 어쨌건 1번입니다. 거중기 설계는 정약용, 대동여 지도는 고산자 김정호. 성리학 처음 소개한 인물은 안향.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한 인물은 유성룡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송시열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세도 정치 시기에 있었던 일. 골라보죠 뭐. 나선정벌, 이건 효종 때입니다. 육조직기 처음 실시된 건 태종 때입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이게 이제 지금 분당된 거잖아요. 선조 때 보이는 모습입니다. 외척 간의 다툼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났어요. 을사사화는 여러분들 요거는 그 명종 때 있었던 내용이죠. 4대 사화 중에서 네 번째 사화입니다. 안동, 김씨 등 소수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도 정치였습니다. 자, 밑줄근 기억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척양. 고종실록 척양. 이거 척합이잖아요. 흥선대원군 때. 그죠? 네, 5번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아유, 뭐 이게 턱턱 답이 나옵니다. 다음. 가나 사건의 공통된 결과, 요게 지금 뭐냐면 이모군란이고, 요거는 바로 급진개합하니까 갑신정변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을 했고요.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을 했죠. 결국 청의 영향력, 내정 간섭을 더욱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던 사실. 갑니다. 집당소가 설치되었다.
집강소의 설치, 이거는 이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문도의 불법 점령, 이거는 이제 영국.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지금 거문도 불법 점령도 이 뒤쪽에, 갑신연면 뒤에 나오는 거고요. 집강소도 뒤쪽이고, 외교장각 도서 약탈은 이거는 이제 병인 양육 때잖아요. 훨씬 이전 사건이고, 청해 내정간섭,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었다도 훨씬 이전이죠. 강화도 조약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밑줄은 개혁의 내용이에요. 음력에서 양력, 을미사변 이후 개혁. 그럼 을미개혁이잖아요. 태양력, 뭐 단발령 이런 내용들인데, 네, 또 2번이네요. 바로 나왔네요. 정방 폐지는 이거는 공민왕, 고려 후기 공민왕이고요. 만동묘의 철폐는 이건 흥선대원군의 개혁입니다. 한성순보 발행, 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 암문 설치, 요거는 이제 1800년대 초반에 전개되었던 개혁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화 사령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을미개혁, 네, 단발령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통리기암은 1880년대입니다. 80년대 초반입니다. 자, 밑줄은 의병입니다. 군대 해산 이후 활동한 의병은 어디예요? 정미의병이잖아요. 그러면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 고종의 강제 퇴위에 반발했다. 정답은 옳지 않은 거네요. 1번 맞고요. 포수와 농민 등 평민들이 대다수였다. 맞고요. 이거 임진왜란인데 너무 동떨어지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국제법상의 교전단체 13창 모두 다 정미의병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학교입니다. 1910년대네요. 만주 삼원보에 설립한 학교 이회영. 독립군 양성 목적, 일제 탄압에 의해서 졸업생 배출. 그럼 이 학교는 신흥무관학교 아닙니까? 그죠? 네, 1910년대 고르시면 돼요. 네, 신흥무관학교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전서수과 명동학교는 북한도 쪽, 이 신흥무관학교는 서간도, 만주 삼원부죠. 자, 배제학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국내에 있었던 학교고요. 오산학교도 역시 국내에 있었던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근대 문물, 이게 뭐예요? 바로 전차입니다. 전차입니다. 자, 전차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영선사의 건의로 만들어졌다는 아니고요. 네, 영선사가 이제 80년대, 1880년대 갔다 왔는데 전차는 90년대, 97년이에요. 99년도에 99년도. 90년도 후반입니다. 한성 전보 총국, 전보는 이거 전보 보내는 건데 관련이 없고요. 처음에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진 것은 경의선이 되겠습니다. 간도 협약에 따라 일본이 완공하였다. 간도 협약에 따라서 이제 일본이 그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설권을 가지고 있죠. 서대문과 청량리 구간선 운행이 시작되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 인물 누군가요? 네, 신채호죠. 자, 신채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산리 대첩, 네, 바로 김좌진, 한인 애국단 조직 김구, 헤이그 특사 파견 이준, 이상설, 이휘종, 조선혁명선언 작성,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주도 뭐 최연배 뭐 이런 인물들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가볼게요. 백두산 정제비부는 이거는 숙종 때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인데 반공령 실시도 역시 일제강점기는 아니죠. 그 전이죠. 개항기니까. 군국기무처도 역시 일제강점기 이전입니다. 공출제와 금속 공출량, 이거는 일제강점기가 맞는데 이건 주로 1940년대 집중적으로 나타난 모습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바로 이 토지 조사 사업과 관련이 있죠.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일제의 식민 통치 방침이 마련된 배경입니다. 헌병 나왔네요. 헌병. 자, 그러면 헌병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배경. 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배경. 제복을 입고 칼을 찬 교사. 1910년대입니다. 영화 아리랑 20년대. 원산총파업 20년대. 밀립대학운동 20년대. 근후에 20년대. 다 10년대 헌병, 제복 입고 칼을 찬 교사 1번. 이렇게 연결되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뭘까요? 대한민국, 우리 헌법 전문이죠. 이 운동은 각계각층이 참여한 우리 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이래요. 그럼 뭐 3.1운동이잖아요. 그죠?
자, 3.1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아일보사가 주도해서 일어난 것은 브나르드 운동, 1930년대.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 뭐 크게 두 가지가 볼 수 있겠죠. 뭐 임술농민 봉기도 연결되고요, 형평운동도 연결되고요, 그죠?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건 이제 독립협회에서 활동했고요. 일제히 무단 통치가 바뀌는 계기, 그렇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무단 통치에서 소위 문화 통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순종의 인산일, 이건 바로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4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입니다. 이 건물은 조선 총독부가 1926년 새 청사로 옮길 때까지 사용한 곳. 이게 바로 조선 총독부예요. 이 조선 총독부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26년 새 청사 그 이전에 조선 총독부란 얘기예요. 자, 갑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은 이건 이제 덕수궁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건물입니다. 아니고요. 김익상이 폭탄을 던졌다. 맞습니다. 김익상이 폭탄을 던진 곳이 바로 이곳 조선 총독부예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어요. 이건 덕수궁 석조존에서 열립니다. 28 독립선언 발표된 곳은 도쿄입니다. 동경이죠, 동경.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곳은 저쪽 만주 하얼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김익상 폭탄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은 단체입니다. 지금 보니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후원한 단체 어디예요? 신간회잖아요. 네, 민족유일당운동 좌우합작 갑니다.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지금 1920년대 후반이니까 국채보상운동은 구한 말입니다. 1907년. 자기회사 태극서관 등을 설립한 것은 요거는 이제 신민회와 관련이 있고요.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은 보안회.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 등으로 해산되었다. 뭐 요건 이제 구한 말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일제강점기가 아니죠. 통감부는 일제강점기는 없었으니까 일제강점기 총독부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결성한 것. 정답은 5번 좌우합작 민족유일당운동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밑줄 그은 조직이에요. 저기라면 누구를 가리킴인가? 1번이요. 여기 적힌 조직 설치했는가? 그렇소. 도의 감독부 이렇게 설치했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이 있는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문서와 명령을 전달하고 군자금을 조달하였어.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이라면 연통제와 교통제가 있잖아요. 그거 고르는 것 같은데요. 네,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중광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910년대 특히 바로 이 만주에서 대종교와 관련된 그런 조직, 이후 북로 군정서를 또 후원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단군과 대종교와 다 연결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참의부는 이제 대한독립군단이 자유참여를 겪고 나서 이후에 많은 독립운동을 내려와서 3부 결성하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대한광복회. 대한광복이 1910년대 비밀결사 조직. 박상진이 주도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독립의군부도 역시 1910년대 이제 임병찬이 주도했던 비밀결사 조직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연통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홍커공원 하면 누구예요? 홍커공원. 윤봉길. 바로 고르시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에 폭탄 던졌던 의열단원, 김좌진 청산리 전투, 이봉창 한인애국단, 그리고 홍범도 바로 봉오동 전투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한국시민서사 외우고 있네요. 여러분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 일제강점기가 되겠습니다. 징병제 정답 바로 1번입니다. 그죠? 신사참배 이거 옳지 않은 거죠? 다 연결되네요. 1번도 2번도 4번도 5번도 다 연결됩니다. 한데 태양령은 여러분들 1910년대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입니다. 자, 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독립군 부대니까 이건 바로 한국광복군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진공작전 OSS 부대 훈련받으면서 국내 진공작전 계획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한 인물은요, 김원봉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 3부를 조직했어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언제 20년대죠. 지금 한국광복군 1940년도에 조직돼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격퇴 홍범도 대한독립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0년대입니다. 중국군과 함께 쌍성보 전투, 이거는 이제 지청천 1930년대 한국 독립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1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좌우합작위원회 활동 뭐 있는데 여운형 광복 직후에 건국준비위원회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안재홍 여운형 건국준비위원회 좌우합작의 성격이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발췌기원은 이거는 이제 정부 수립된 이후죠. 이승만 정부 제주 4.3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50총선 고 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50총선 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여기 나왔네요. 4번 건준이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호언철폐 독재타도 최루탄 쏘지마.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랬으니까 이거 바로 6월 민주항쟁 그죠? 예,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신헌법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는 아니고 그 이전에 박정희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뭐 물론 5.18 민주화 운동도 전두환 신군부에 저항하는 유신헌법 반발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 유신헌법 체제였으니까.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에 반대, 이것도 이제 6.3 시위 박정희 정부고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 이거는 4.19 혁명으로 나온 것이죠. 이승만 정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시민들이 희생되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4.19 혁명도 있고 5.18 민주화 운동도 있겠죠. 대통령의 직선 재개헌, 6월 민주항쟁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전태일의 분신 사건 근로기준법 준수네요. 그럼 박정희 정부가 되겠네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요거는 김영삼 정부. 경부고속국도 이 정답은 2번이네요. 그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하였다.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고요. 그러니까 1번, 3번은 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것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같은 도시라서. 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구제금융 지원받았다. 이것도 역시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1번, 3번, 5번 다 김영삼 정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박정희 정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 그죠? 이 연도를 계산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금 이 정부는 역사에서 아직은 다루지 않는데 아주 이번 36회 한능검 중급에서 과감히 다뤘습니다. 경부고속철도가 개통되었고 아펙 정상회의 개최되었는데 일단 2004년과 2005년이에요. 2004년, 2005년이니까 이 시기는 어느 정부였냐면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통일 노력하면은 김대중 정부에 이어서 이 두 번째로 남북 정상회담을 갔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1번과 3번 연결되죠. 박정희 정부. 남북간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이루어진 것은 전두환 정부. 정답은 그래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중급 해설 강의 50문항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30강짜리 딱 공부하시고 시험 기출한 3번 딱 풀어보시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뭐 이 정도 문제라면 너무 쉽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합격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기회에 한번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